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5학년도 11월 고2 국어 모의고사 27번부터 30번 문제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교재 9쪽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배울 지문은 사회 지문입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았던 지문이었는데요. 우리 사회 지문 문제부터 읽고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28번 윗글에서 다룬 내용이 아닌 것은 이것은 뭐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일치 불일치 문제 유형의 변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9번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A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29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0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것으로, 그러니까 추론적 사고가 되겠죠? 핵심 내용을 적용하는 겁니다. 갑의식당은 구청으로부터 위생검사를 받고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네요. 애석하게도 27번부터 30번 문제 가운데 화제를 유치할 수 있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읽음으로써 우리가 풀어야 될 내용에 관련 지어서 지문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지문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행정기관의 작용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권익의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행정구제제도이다. 화제네요. 대표적인 유형으로 더 화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행정상 손해전보와 행정쟁송이 있다. 이게 화제 1번과 화제 2번이다라는 거죠. 화제가 나왔어요.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쟁송이 있다. 자, 두 번째 문단. 행정상 손해전보는 보네요.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행정작용 때문에 개인에게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이를 금전적으로 갚아주는 제도이다. 그래서 행정상 손해전보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상 및 보상의 원인에 따라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구분된다. 또 이게 이렇게 구분되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지요. 자, 여기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이제 이익을 침해한다면 구제해주는 게 있는데 행정 구제제도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행정구제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행정상 손해전보가 있고 그리고 행정쟁송이 있다. 자, 행정상 손해전보는 또 뭐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행정상 손해배상.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상 손실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문단 들어갑니다. 자, 행정상 손해배상은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위법한 행정작용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구제하는 것이다. 이게 행정상 손해배상의 개념이 되겠죠. 위법한 행정작용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구제하는 것. 이러한 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용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 행정상 손해배상의 어떤 그 범위 뭐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손해배상을 받고자 할 때는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행정상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방법 나오죠. 배상심의회에서 회 지급 신청을 한 경우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신청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행정상 손해보상은 기업 공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 때문에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구제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이 되겠죠.
이는 사회 전체가 그 손실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행정상 손실 보상은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표시 물건으로 보상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보상을 현금 또는 물건으로 보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대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기도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행정기관에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만약 행정기관의 결정 절차를 거치고도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의 신청을 하거나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행정상 손실 보상의 어떤 방법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단. 자, 행정쟁송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거 기억으로 묶어야 되겠네요. 행정작용의 효력의 유무나 부당성을 심판하는 제도이다. 이게 행정쟁송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송을 행정기관에 제기하느냐 법원에 제기하느냐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기하냐 법원에 제기하느냐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번 2번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 여기 이제 또 이어지네. 행정쟁송. 자, 그러니까 행정쟁송이 또 나뉘는 거죠. 행정쟁송이 어떻게 나뉩니까? 이것도 행정기관에 제기하느냐 그럼 행정심판이다. 아니면 법원에 제기하느냐 이건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제 좀 파악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 가보죠. 자, 행정심판은 이제 이건 뭡니까?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거죠. 행정작용 때문에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게 행정심판의 개념이죠. 이는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위원회나 해당 행정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청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작용을 취소, 변경하거나 각종 처분을 내린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심판에 따르는 것에 비해 개인 소송 비용과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이 그 행정심판의 어떤 장점이 되는 거죠. 플러스 행정심판과 달리 행정소송 나옵니다.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게 행정소송의 개념. 이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도 있으며 행정심판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제기가 가능하다. 행정소송은 사건과 관련하여 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보호받을 실질적인 이익이 있으며 급박한 사안일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신청조건. 당사자의 청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행정작용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행정작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청구 내용이 타당하더라도 행정작용의 취소 등이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친다면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는 공익추구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글을 마쳤습니다. 27번 문제 보도록 하죠. 내용 전개 방식. 행정쟁송의 개념을 사례를 들어. 얘는 없었어요. 틀린 거죠. 자, 2번 행정구제제도가 있는데 그 유형을 뭐하고 있어? 구분이란 말이 뭡니까? 기준을 두고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요? 요렇게. 행정상 손해정보, 행정구제제도가 요렇게 두 개로 나눠주고, 행정상 손해정보는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또 나눠진다라는 것, 기준을 두고 나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고요. 3번은 뭐가 틀렸는가? 행정상의 손해배상의 문제점을 밝히며 대안 제시 없어요. 행정구제제도의 변천 과정, 이건 통시적이죠.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다양한 관점,
없어요. 이를 절충도 아닙니다. 그냥 뭐합니까? 분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28번. 윗글에서 다른 내용이 아닌 것은 행정소송의 성립 요건 다섯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다섯 번째 문단의 11번째 줄에 행정소송은 사건과 관련하여 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보호받을 때 실질적인 이익이 있으면 급박한 사안일 때 가능하다. 이런 거 11번째 줄 나와 있으니까 맞고. 2번. 행정심판의 법적 근거. 행정심판의 법적 근거.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죠.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 손해배상. 행정상 손해배상의 대상. 뭡니까?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업무와 발생한 손해와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행정상 손실보상의 범위.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문단 밑에서 일곱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 줄. 행정상 손실보상은 이렇게 나오죠. 밑에서 일곱 번째 줄.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물건으로도 보상한다. 자, 5번. 행정상 손실보상의 도입 취지. 세 번째 문단의 밑에서 아홉 번째 줄 올라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는 사회 전체가 그 손실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마련된 제도다. 도입 취지 나왔죠. 정답은 2번이 틀렸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9번.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A 쭉 읽었는데요. 자, 보도록 하죠. 손해배상 신청자가 배상 심의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있죠. 세 번째 문단에 중간에 있네요. 배상 심의의 결정에 신청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나와 있으니까 맞고요. 2번. 맨홀 뚜껑 열려서 행인이 아래로 떨어져 다쳤던 배상심의회 배상금 지급 신청. 배상심의위원회. 배상심의회 나와 있죠. 이거 네 번째 줄.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줄에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건 뭐 세 번째 문단에 네 번째 줄 이하에 나와 있고요. 3번. 주민들을 위한 도로공사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당사자 간의 협의로. 당사자 간의 협의 나와 있죠. 세 번째 문단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이하에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기도 하고 라고 나와 있으니까 맞죠. 4번. 행정기관의 결정 절차를 거치고도 행정상 손실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맨 밑에 세 번째 줄. 세 번째 문단 밑에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의 신청을 하거나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이건 맞는 말. 그러니까 5번이 틀렸는데 5번 뭐가 틀렸나 보도록 하죠. 공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 한해 행정기관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결정을 먼저 요청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의 신청을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에 보세요. 세 번째 문단 밑에 세 번째 줄에 아까 행정기관의 결정 절차를 거치고도 요청했죠? 걸치고도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거친 후가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어. 행정기관의 결정을 요청한 후에 만약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0번 보기 해석한 거. 자, 보기 읽었으니까 바로 1번 답지로 갑니다. 갑이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 어디 있습니까? 다섯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있죠. 두 번째 줄 이하에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행정기관에 청구서 제출. 나와 있으니까 맞고요. 2번. 갑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은 갑의 상황을 급박하다고 인정한 것. 어디 있습니까? 중간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번째 문단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이하에 쭉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보호받을 실질적인 이익이 있으며 급박한 사안일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제 진행되는 거죠. 3번. 갑이 행정기관의 심판을 제기할 기각결정을 받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기관에 제시했죠. 행정기관에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뭡니까? 밑에서 바로 위에 다섯 번째 문단 밑에서 아홉 번째 보죠. 이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도 있으며 행정심판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제기가 가능하다라 그랬으니까 제기할 수 없다라는 말이 틀렸죠. 3번이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보죠. 갑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비해 비용을 줄일 수 있겠군. 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다면 법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비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거 어디 있습니까? 다섯 번째 문단에 다섯 번째 줄 이하에 아까 그 행정심판의 장점. 이러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심판에 따르는 것에 비해 개인의 소송 비용과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 수 있다. 소송 비용 줄 수 있다는 거 나와 있고요. 5번 갑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도 된다. 다섯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청구서 제출 가능하죠. 맞는 말. 정답이 다 찾아졌지요. 찾았습니다. 정답을요. 이렇게 해서 27번부터 30번 문제 풀고 지문 분석까지 다 했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 꼭 복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사고의 오류를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